여러분, 이분을 주목해 주세요. 73세 유튜버가 되어 5만 구독자를 모은 할머니.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주인공입니다. 요즘 뉴스에서는 매일같이 100세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 부모님들은 이 소식이 그리 반갑지만은 않으시죠.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 1위, 노인 자살률 1위. 우리나라 노인분들의 현 주소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노인 중 절반에 가까운 40%가 빈곤 상태에 놓여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로 살아오신 73세 김순자 할머니. 디지털 시대에 적응하지 못해 힘들어 하시다가 우연한 계기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현재 5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인기 크리에이터가 되셨죠. 여러분의 부모님도 혹은 미래의 여러분도 겪게 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디지털 시대의 소외감, 자식들과의 세대 차이, 경제적 어려움. 하지만 김순자 할머니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제2의 인생을 시작하셨습니다. 황금빛 노후 채널에서는 매주 실버 세대들의 삶과 도전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야기는 우리 채널 최다 앵콜 요청을 받은 에피소드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모님께도 꼭 보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73세 유튜버 김순자 할머니의 이야기. 1950년 충청도 공주의 작은 마을. 6남매 중 첫째 딸로 태어난 순자 할머니. 전쟁의 상흔이 채 가시지 않은 그 시절, 어린 나이에 동생들을 돌보며 자라야 했습니다. 호롱불 아래서 동생들 숙제를 봐주고 새벽이면 일어나 밥을 했던 어린 소녀.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평범한 시골 소녀가 수십 년 뒤에 5만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가 되리라는 것을. 순자 할머니의 첫 번째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카메라를 들고 조용히 말을 꺼내시는 모습. 안녕하세요. 73살의 유튜버가 된 할머니입니다. 저는 잠시 영상을 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꼭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수많은 실버 세대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달에는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한 특별한 이벤트도 준비했으니 영상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순자 할머니의 놀라운 도전과 변화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950년 충청도 공주. 그 시절 우리나라 농촌의 모습이 어땠는지 아시나요? 초가집 안방에서 호롱불 켜고 보리쌀 한 대박을 아껴가며 살던 시절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 작은 마을에서 순자 할머니가 태어나셨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피난 가방 하나 들고 온 가족이 방공호로 숨어 들어가야 했던 그 시절. 어린 순자는 엄마 품에 안겨 매일 밤 폭격 소리에 떨어야 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가난은 계속됐습니다. 5남매 맞이었던 순자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습니다. 아침이면 동생들 밥을 해 먹이고 학교 다녀와서는 논밭일을 도와야 했으니까요. 그때는 다들 그렇게 살았어요. 호롱불 아래서 동생들 숙제도 봐주고 밤이면 고구마 삶아서 나눠 먹고. 지금 생각하면 참 배고픈 시절이었지만 그래도 행복했던 것 같아요. 16살이 되던 해 아버지가 큰 병을 얻으셨습니다. 가족들은 순자에게 서울 가서 돈을 벌어오라고 했죠. 그때만 해도 서울에 가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이 있었으니까요. 서울역에 처음 도착했을 때가 아직도 생생해요. 시골 소녀가 보는 서울은 너무 컸어요. 사람들도 많고 차도 많고 무서웠죠.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뒤에는 아픈 아버지와 어린 동생들이 있었으니까요. 17살의 어린 나이에 시작한 서울 생활. 처음에는 청계천 근처 봉제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루 15시간을 꼬박 서서 일했죠. 손가락이 바늘에 찔리고 어깨는 굽어갔지만 월급을 받으면 꼬박꼬박 고향으로 보냈습니다. 그때 받은 월급이 7,000원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작은 돈이지만 그때는 그 돈으로 동생들 학비도 보태고 아버지 약값도 보탤 수 있었죠. 봉급 봉투를 고향으로 붙일 때면 가슴이 뿌듯했어요. 하지만 서울 생활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비좁은 쪽방에서 다른 공순이들과 함께 지내야 했고 끼니도 제대로 챙기지 못했죠. 겨울이면 동상이 걸릴 정도로 추웠고 여름이면 땀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거예요. 화장실도 없는 집에서 쌀독에 쥐가 들끓는 그런 생활을. 하지만 그때는 그게 당연했어요. 모두가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20살이 되던 해 우연히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같은 봉제 공장에서 일하던 기술자였죠. 그 사람이 바로 지금의 남편입니다.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서로의 힘든 처지를 이해하고 위로하면서 조금씩 가까워졌죠. 처음에는 결혼할 생각이 없었어요. 나는 돈을 벌어서 동생들 뒷바라지를 해야 했으니까. 하지만 그 사람이 말했죠. 같이 살면서 동생들도 도와주자고. 그 말에 마음이 움직였어요. 1969년 21살의 나이로 결혼을 했습니다. 청계천 근처 단칸방에서 시작한 신혼살림.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때는 그게 전부였습니다. 서로를 믿고 의지하면서 열심히 살아보자고 다짐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참 무모했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이 시작한 결혼 생활. 하지만 그때는 미래가 두렵지 않았어요. 젊었으니까요. 열심히 살면 뭐든 될 것 같았죠. 이렇게 시작된 순자 할머니의 서울 생활. 하지만 이것은 긴 여정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더 큰 시련이었죠. 결혼 생활과 시집살이, 그리고 IMF 외환위기까지.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식은 청계천 근처 조그만 예식장에서 했습니다. 하얀 드레스도 없었고 들러리도 없었죠. 하지만 그때는 그게 당연했어요. 시골에서 올라오신 부모님께서 준비해 주신 달백숙 한 그릇으로 피로연을 대신했습니다. 신혼집이라고 해봐야 반지하 단칸방이었지만 그래도 새 출발의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남편은 봉제 공장 기술자로 일하면서 월급을 꼬박꼬박 가져다 주었고 저는 미싱사로 일하며 살림을 꾸려갔죠. 하지만 행복도 잠시.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시골 출신이라고 손이 거칠다고 말투가 세다고 매일같이 꾸중을 들어야 했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집안일을 해도 시어머니 눈에는 항상 게으른 며느리였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끓여놓은 된장찌개를 보시더니 시골 된장 냄새가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고향에서 어머니가 직접 담그신 된장을 넣었거든요. 그래도 참았습니다. 시어머니도 나름의 속사정이 있으셨을 테니까요. 6.25 때 피난 와서 고생하며 아들 키우신 분이니 며느리에 대한 기대가 컸던 거겠죠. 1972년 첫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이라고 좋아하시는 시어머니를 보며 이제 좀 나아지겠구나 싶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육아 방식을 두고 갈등이 생겼습니다. 아기가 조금만 울어도 시골 애 키우듯 한다고 하셨어요. 젖병 소독이 덜 됐다. 기저귀를 제때 안 갈아준다.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죠.
밤에 혼자 울면서 친정엄마 생각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2년 뒤에는 둘째 딸을 낳았습니다. 이제는 내 식구가 된 거죠. 좁은 방에서 내 식구가 살자니 정말 힘들었지만 그래도 아이들 재롱잔치에 웃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오면 아이들이 막 달려가서 안겼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 이런 게 행복이구나 싶었죠. 시어머니 눈치 보느라 힘들어도 아이들 보면서 버텼어요. 남편은 기술을 인정받아 더 큰 봉제 공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저도 틈틈이 미싱 일을 배워가며 수입을 보탰습니다. 70년대 후반, 드디어 작은 봉제 공장을 차릴 수 있게 됐죠. 처음에는 미싱 2대로 시작했어요. 남편이 기술자고 제가 미싱사니까 둘이 힘을 합치면 뭔가 될 것 같았거든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밤새워 일하고 주말에도 쉬지 않고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면서 공장도 커졌습니다. 직원도 늘어나고 거래처도 많아졌죠. 80년대 후반에는 직원이 20명이 넘는 공장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꿈을 이룬 것 같았어요. 아이들 학원도 보내고 시어머니 용돈도 더 드리고 이제 고생 끝났다 싶었죠. 하지만 행복도 잠시. 1997년 IMF 외환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죠. 거래처들이 줄줄이 부도를 내고 어음이 파동치고 결국 저희 공장도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직원들 월급도 제대로 못 주고 퇴직금도 제대로 못 챙겨주고 지금도 그분들 얼굴만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다들 고생하며 일하신 분들인데 빚을 갚기 위해 집까지 처분해야 했습니다. 결국 보증금 300만 원짜리 월세방으로 이사를 갔죠. 20년 넘게 일구어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때 남편이 많이 아팠어요.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고 월세방으로 들어가니까 자존심이 상하고 마음이 아프셨나 봐요. 그때부터 술을 많이 드시기 시작했죠. IMF가 터지고 모든 게 무너진 그 시기에도 한 가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자녀 교육이었죠. 아들은 대학교 2학년, 딸은 고등학교 3학년이었으니까요. 그때 진짜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어요. 등록금은 등록금대로 나가야 하고, 딸아이 입시 학원비는 학원비대로 나가야 하고, 전세금 다 까먹고 월세방으로 들어갔는데, 애들 교육비는 꼬박꼬박 내야 했으니까요. 남편은 술로 세월을 보내기 시작했고, 결국 제가 나서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식당 일을 시작했죠. 아침 6시부터 밤 11시까지. 그렇게 하루 17시간을 일했습니다. 식당 일이 얼마나 힘든지. 처음에는 그릇 닦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손이 다 부르트고 갈라져도 일할 수밖에 없었죠. 하루 일당이 3만 원이었는데 그걸로 월세 내고 애들 학비 대고 끼니는 식당에서 남은 음식으로 때우면서 버텼어요. 주말에는 건물 청소 일도 했습니다. 새벽부터 나가서 사무실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남들이 더럽다고 꺼리는 일은 다 했죠. 청소 일이 힘들다고요? 아니에요. 제일 힘든 건 자식들 눈치 보는 거였어요. 학교 참관 수업 날 깨끗한 옷 입고 간 다른 엄마들 사이에서 청소부. 일하는 게 들통날까봐 얼마나 마음 졸였는지 몰라요. 그래도 힘든 내색 한 번 안 했습니다. 애들이 상처받을까봐. 특히 입시를 앞둔 딸아이한테는 더더욱 내색할 수 없었죠. 딸이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공부한다고 하면 멀리서라도 지켜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도서관 앞 분식집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죠. 딸이 안전하게 집에 들어가는 것도 보고 돈도 벌고 일석이조였죠. 그렇게 3년을 버텼더니 마침내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들은 대기업 공채에 합격했고
딸은 은행 시험에 붙은 거예요. 그때 얼마나 기뻤는지. 근데 또 새로운 고민이 시작됐어요.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됐다며 아이들이 서로 자기 얘기를 하는데 부모 노릇 제대로 못할 것 같아 또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2000년 아들의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작은 예식장에서 조촐하게 치른 예식. 하객들 앞에서는 환하게 웃었지만 화장실에 가서 몰래 눈물을 훔쳤죠. 다른 부모들처럼 새 아파트는커녕 작은 신혼집 하나 못 마련해 줬어요. 예단도 제대로 못 해주고 결혼식 날 아들이 엄마 미안해요. 제가 빨리 성공해서 보답할게요 하는데 그 말이 더 가슴 아프더라고요. 2년 뒤 딸의 결혼. 이번에는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위들 사람의 집안에서 우리 집안을 무시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시골 출신이라고 무시하더니 나중에는 아예 노골적으로 가진 것도 없는 집안이라고 하더라고요. 40년도 더 된 일인데 또다시 시골 출신이라고 멸시를 당하니까 너무 서러웠어요. 결국 딸의 결혼식도 작은 예식장에서 조용히 치렀습니다. 하객도 많이 못 부르고 피로연도 간단히 하고 딸아이가 엄마, 난 이게 더 좋아요 하고 위로하는데 그 말이 더 가슴을 아프게 했죠. 자식들 결혼식 때마다 이렇게 초라한 부모 노릇밖에 못해서 지금도 그게 제일 마음에 걸려요. 나중에 손주들한테라도 더 잘해주고 싶은데 그럴 형편도 안 되고 그저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하는 마음뿐이에요. 요즘도 가끔 자식들 얼굴 보면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젊은 시절에 조금만 더 열심히 했더라면, 조금만 더 똑똑했더라면, 이런 후회가 들 때도 있죠. 그래도 우리 자식들이 착해서 명절 때마다 찾아와서 반찬도 챙겨주고 용돈도 주고 가요. 근데 그게 또 미안하네요. 나이 들어서까지 자식들한테 손 벌리고 사는 게 세상이 참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땐 호롱불 아래서 공부했는데 지금은 휴대폰으로 모든 걸 한다잖아요. 손주들은 그걸 스마트폰이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전화만 걸고 받을 수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전화기로 은행 업무도 보고 택시도 부르고 음식도 시키더라고요. 세상이 참 편해졌다 싶었죠. 작년에 막내 손주가 와서 그러더라고요. 할머니, 카톡 깔아드릴게요. 이제 영상통화해요. 그래서 카톡이란 걸 깔았어요. 근데 이게 웬걸? 손가락이 굵어서 글자가 자꾸 잘못 눌리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사진을 보내려고 하면 자꾸 다른 게 눌리고. 은행은 더 큰 난관이었습니다. 통장 정리하러 갔더니 이제는 창구에서 일을 안 본다는 거예요. 무슨 키오스크인가 하는 기계로 하라고 하더라고요. 은행 직원이 여기 터치하시면 됩니다라고 하는데 저한텐 하나도 쉽지가 않았어요. 손가락을 대면 다른 곳이 눌리고 글씨는 너무 작아서 안 보이고 뒤에 줄 선 사람들은 자꾸 한숨 쉬고 너무 죄송하고 창피해서 그냥 나와 버렸어요. 지하철을 타려고 해도 이제는 사람이 없어요. 다들 핸드폰으로 교통카드를 찍더라고요. 저는 아직도 플라스틱 카드를 쓰는데 충전하려고 하면 또 그 기계하고 씨름해야 해요. 어느 날은 카드 충전하는데 자꾸 오류가 났어요. 영무원 아저씨를 찾아가려고 했는데 영무실도 없어졌더라고요. 그날은 그냥 걸어서 집에 왔어요. 1시간이 넘게 걸었나. 다리가 아픈 것보다 마음이 더 아팠어요. 코로나 시기에는 더 힘들었습니다. QR코드를 찍어야 한다는데 그게 뭔지도 모르겠고 결국 식당에도 못 들어가고 카페에도 못 가고 집에만 있어야 했죠. 그때 정말 많이 외로웠어요. TV에서는 화상통화로 얼굴 보고
이야기하라는데 손주들이 가르쳐준 대로 해보려고 해도 잘 안 되고 자식들은 바쁘다고 방문도 뜸해지고 복지관에서 스마트폰 교실을 연다고 해서 한번 가봤어요. 선생님이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는데도 머리에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배우기는 했는데 집에 와서 혼자 하려니까 또 다 까먹는 거예요. 메모해뒀다가 하나씩 해보려고 하는데 자꾸 새로운 게 나오니까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요즘 손주들은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유튜브에서 뭘 보여준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그저 장난 같은데 손주 말로는 그게 다 돈이 된다네요. 손주가 그래요. 할머니도 유튜브 하실 수 있어요. 요새는 실버 크리에이터도 많다고. 처음엔 웃어 넘겼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도 한번 해볼까. 그러던 어느 날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가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찍자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부끄럽고 어색했는데 우리끼리 장난삼아 찍은 영상을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우리 세대가 겪은 이야기. 어쩌면 젊은 사람들이 궁금해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호롱불 아래서 공부하던 이야기, IMF 때 고생하던 이야기. 그런 걸 들려주면 어떨까? 처음에는 영상 찍는 법도 모르고 편집은 더더욱 못했어요. 근데 복지관 선생님이 도와주시고 다른 어르신들이랑 같이 배우다 보니 조금씩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사진도 찍고 영상도 찍을 수 있어요. 아직 서툴지만 이렇게 조금씩 배워가는 게 재미있어요. 나이 들어서도 새로운 걸 배울 수 있다는 게 신기하고 감사하죠. 생각지도 못했어요. 제가 이런 걸 하게 될 줄은. 73살의 할머니가 유튜브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 다들 미쳤다고 했죠. 자식들도 말렸어요. 창피하다고. 처음 시작은 정말 우연이었어요. 복지관에서 실버 크리에이터 양성 교육이란 걸 한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심심해서 갔어요. 다른 할머니들도 계시고 수업 끝나고 다 같이 점심도 먹을 수 있고 그게 좋아서요. 첫 수업 날 선생님이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찍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손이 떨려서 제대로 못 찍을 것 같았는데 선생님이 삼각대라는 걸 써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게. 첫 영상의 주제는 시어머니와의 화해였어요. 제가 겪었던 시집살이 이야기. 그리고 세월이 흘러 제가 시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 이야기. 그걸 풀어냈죠. 카메라 앞에서 이야기하는 게 너무 떨렸어요. 몇 번이나 다시 찍었는지 몰라요. 목소리가 떨리고 말도 자꾸 더듬고. 근데 이상하게 계속하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찍은 첫 영상을 올리고 나서 며칠 동안은 영상을 들여다보지도 못했어요. 창피하기도 하고 혹시 악플이 달릴까봐 무섭기도 했고 사흘 만에 용기를 내서 봤어요.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조회수가 1만이 넘어 있는 거예요. 댓글도 수백 개가 달려 있었고 읽어보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희 엄마랑 똑같으세요. 할머니 이야기 듣다가 울었어요. 다음 영상도 기대할게요. 이런 댓글들이 가득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한 며느리가 남긴 댓글이었죠. 그 며느리가 그러더라고요. 할머니 영상 보고 시어머님한테 전화드렸어요. 오랜만에 좋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말 읽고 또 울었어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다는 게 너무 감격스러웠거든요. 그 후로 용기가 생겼어요. 두 번째 영상은 IMF 때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죠. 세 번째는 자식 교육에 관한 이야기. 그렇게 하나둘씩 늘어났어요. 매주 한 편씩 올리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주제도 생각해야 하고
촬영도 해야 하고, 편집은 더 어려웠죠. 그래도 복지관 선생님이랑 다른 어르신들이 도와주셔서 조금씩 배워나갔어요. 3개월쯤 지났을 때였나. 구독자가 1만 명을 넘었어요. 유튜브에서 뭔가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은색 버튼이라나. 그때 처음 알았어요. 내가 뭔가를 잃었구나 하는 걸. 손주가 할머니 대단하시다고 하더라고요.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자랑도 했대요. 우리 할머니가 유튜버라고. 그 말 듣고 얼마나 뿌듯하던지. 물론 힘든 점도 많았어요. 악플도 있었고, 영상이 잘 안 될 때도 있었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죠. 어떤 사람은 할머니가 무슨 유튜브냐고 비웃더라고요. 나이 먹고 창피한 줄 모르고, 라는 말도 있었고, 처음에는 많이 속상했어요. 근데 이제는 달라요. 그런 말에 상처받지 않아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지금은 매주 2편씩 영상을 올리고 있어요. 제 채널 이름은 황혼의 이야기꾼이에요. 구독자도 5만 명이 넘었고, 이제는 길거리에서 알아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얼마 전에는 시장에 갔는데, 한 할머니가 다가오시더니 영상 잘 보고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같이 사진도 찍자고 하시고, 그때 처음 느꼈어요. 아, 내가 정말 유튜버가 됐구나.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가장 크게 달라진 건 가족 관계예요. 특히 며느리와의 관계가 많이 좋아졌죠. 처음에는 며느리가 제가 유튜브 한다는 걸 많이 반대했어요. 시어머니가 유튜브에서 막 떠들고 다니면 자기가 회사에서 창피하다고. 그래서 한동안 며느리 앞에서는 유튜브 얘기를 꺼내지도 못했죠. 그러다 어느 날 며느리가 출근하면서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어머님, 어제 영상 봤어요. 시어머님 마음이 이제야 조금 이해가 되네요.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어요. 알고 보니 며느리가 몰래 제 영상을 다 보고 있었더라고요. 특히 제가 올린 시어머니와 며느리 이야기 시리즈를 보면서 많이 울었다고 해요. 며느리가 그러더라고요. 저도 시어머님을 많이 오해했던 것 같아요. 어머님도 저를 이해하려고 많이 노력하셨는데 제가 그걸 몰랐네요. 그날 저녁에 며느리랑 처음으로 진짜 물음이처럼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러다가 며느리가 제안을 했어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함께 출연하는 영상을 한번 찍어보자고.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카메라 앞에서 서로 속마음을 털어놓는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며느리가 그러더라고요. 우리처럼 어려움을 겪는 시어머니와 며느리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그렇게 찍은 영상이 제 채널에서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했어요. 20만 회가 넘었죠. 댓글도 폭발적이었고요. 많은 시어머니들이 며느리한테 사과하고 싶다고 하셨고, 며느리들은 시어머니를 이해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우리의 솔직한 대화가 많은 분들에게 위로가 된 것 같아요. 손주들과의 관계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그저 구닥다리 할머니였는데, 이제는 유튜브 스타 할머니래요. 큰 손주가 학교에서 과제 발표를 했대요. 주제가 우리 가족의 자랑거리였는데 저를 소개했다네요. 73살의 유튜버가 되신 우리 할머니. 발표하고 나서 선생님이 칭찬을 많이 해주셨대요. 작은 손주는 이제 제 영상 편집을 도와줘요. 주말마다 와서 같이 앉아서 작업하는데 그 시간이 정말 소중해요. 손주가 할머니, 여기는 이렇게 하면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아이디어를 주죠. 세대 차이가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오히려 제가 손주한테 배우는 게 더 많아요. 아들도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항상 바쁘다고 전화도 잘 안 받았는데 요즘은 먼저 연락이 와요. 어제도 전화가 왔더라고요. 회사 동료들이 어머니,
영상 잘 보고 있다고 하더래요. 아들이 처음으로 저를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설날 때의 일이에요. 온 가족이 모였는데 손주들이 제 유튜브 영상을 TV에 틀어놓고 다 같이 봤어요. 영상 보면서 옛날 이야기도 하고 서로 못다 한 말들도 하고 그동안 왜 이런 이야기를 못 났을까 싶더라고요. 유튜브가 우리 가족을 더 가깝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이제는 며느리가 제 영상의 가장 열성적인 시청자예요. 매주 첫 댓글도 며느리가 달고 홍보도 며느리가 해줘요. 며느리가 그러더라고요. 어머님 덕분에 제가 더 좋은 며느리이자 엄마가 될 수 있었어요. 라고. 그 말이 얼마나 감동이던지. 이제는 정말 친딸 같아요. 이제는 제가 유튜브 영상 만드는 법을 다른 어르신들께 알려드리고 있어요. 복지관에서 실버 크리에이터 기초반 강사로 활동하게 된 거죠. 처음에는 제가 뭘 가르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어요. 저도 1년 전만 해도 스마트폰 하나 제대로 못 다뤘는데. 근데 그게 오히려 장점이 됐어요. 수업 첫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저도 여러분처럼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이만큼 하게 됐죠.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다들 용기를 내시더라고요. 우리 수업은 참 재미있어요. 어르신들이 각자 자기 인생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드시거든요. 6.25 전쟁 때의 이야기부터 민주화 운동 때의 이야기까지. 우리나라 현대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죠. 한 할머니는 시장에서 40년간 채소 장사를 하신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드셨어요. 또 어떤 할아버지는 택시 운전하면서 겪은 재미있는 일들을 이야기하시고 그 분들의 인생이 하나하나 다 보석 같아요. 수업 시간에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게 있어요. 바로 진정성이에요. 요즘 젊은 사람들처럼 화려하게 편집하고 말을 잘하는 건 우리가 못해요. 대신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진짜 이야기가 있다고 생각해요. 젊은 유튜버들이 하는 것처럼 구독이니 좋아요니 하는 말도 어색해서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대신 우리는 진심을 담아요. 손주한테 이야기하듯이 이웃과 수다 떠는 것처럼. 그게 우리만의 매력이에요. 어느새 우리 실버 크리에이터들의 영상이 조금씩 화제가 되고 있어요. 할머니의 장터 이야기는 20만 뷰를 넘었고 할아버지의 택시 일기도 10만 뷰를 기록했죠. 처음에는 조회수나 수익 같은 건 생각도 안 했어요. 그저 우리의 이야기를 남기고 싶었을 뿐인데 어느새 광고도 붙고 협찬 제의도 들어오고 세상이 참 신기해졌어요. 얼마 전에는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실버 크리에이터들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다고 촬영하러 오신 PD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할머님들의 콘텐츠가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힐링 영상으로 인기가 많다고. 우리가 힐링을 주다니 생각지도 못했네요. 수익이 생기니까 할 수 있는 일도 많아졌어요. 매달 조금씩 모아서 어려운 어르신들을 돕는 기금도 만들었어요. 우리 세대는 다들 고생하며 살았잖아요. 그래서 서로 돕고 살았고, 이제는 우리가 번 돈으로 어려운 분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해요. 요즘은 전국 각지에서 강연 요청도 많이 들어와요. 노인복지관이나 문화센터에서 우리의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처음에는 떨려서 못할 것 같았어요. 근데 유튜브 하면서 조금씩 자신감이 생겼나 봐요. 이제는 1000명 앞에서도 떨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가장 뿌듯한 건 우리처럼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어르신들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전국에서 할머니 유튜버가 되고 싶다는 연락이 와요. 얼마 전에는 80세 할머니가 찾아오셨어요. 나도 할 수 있을까요? 하고 물으시길래 당연하죠. 시작이 반이에요 라고 말씀드렸죠.
그 할머니가 지금은 1,000명이 넘는 구독자를 모으셨어요. 우리 실버 크리에이터들의 꿈은 커요. 전국에 있는 모든 어르신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과 나눌 수 있게 돕는 거예요. 나이 들었다고 꿈을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우리는 더 진솔한 이야기, 더 깊은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힘이고 우리가 가진 특별한 가치라고 생각해요. 이제 제게는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바로 실버 크리에이터 학교를 만드는 거예요. 전국의 어르신들이 자신만의 이야기를 세상과 나눌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지난 1년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구독자 5만 명을 달성하고 수많은 어르신들과 만나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이 많이 변했죠. 예전에는 그저 누군가의 어머니, 할머니로만 살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저는 황혼의 이야기꾼 김순자입니다. 5만 명의 구독자와 소통하는 유튜버고 다른 어르신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강사이기도 하죠. 얼마 전에는 한 대학교에서 특강 요청이 왔어요.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에게 실버 세대의 디지털 적응기를 들려달라고. 처음에는 내가 무슨 대학교 강단에 서나 싶었어요. 근데 가서 보니 학생들이 정말 진지하게 듣더라고요. 우리 세대가 겪는 어려움, 그리고 그걸 극복해가는 과정. 그런 이야기들이 그들에게는 새로운 배움이 된다나요. 요즘은 자서전도 쓰고 있어요. 출판사에서 연락이 와서 제 인생 이야기를 책으로 내자고 하더라고요. 책 제목은 73세 나는 유튜버가 되었다로 정했어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실버 크리에이터 학교는 제 마지막 도전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것을 담아서 우리 세대를 위한 특별한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젊은 사람들을 위한 학원은 많은데 우리 노인들을 위한 곳은 별로 없잖아요. 천천히 배워도 괜찮고 실수해도 괜찮은 그런 따뜻한 공간이 필요해요. 벌써 전국 각지에서 문의가 오고 있어요.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기업들도 지원하겠다고 하고 처음에는 작은 교실 하나로 시작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꿈이 커졌어요. 전국 방방곡곡에 실버 크리에이터 학교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어르신들이 자신만의 이야기를 세상과 나눌 수 있게. 물론 쉽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진심을 다하면 불가능은 없다는 걸. 제가 73살에 유튜버가 될 수 있었잖아요. 74살에는 강사가 됐고, 이제 75살에는 학교를 세우려고 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우리 함께 도전해봐요. 얼마 전에 손녀가 그러더라고요. 할머니는 진짜 멋있어요. 저도 나중에 할머니처럼 살고 싶어요. 라고.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예전에는 손주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할머니가 되고 싶었는데, 이제는 손주들이 자랑스러워하는 할머니가 됐네요. 우리 세대가 살아온 이야기. 그건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에요. 미래를 살아갈 젊은이들에게 전하는 삶의 지혜이자 희망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 함께 새로운 이야기를 써보지 않으실래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우리 마음속의 젊음이에요. 그리고 그 젊음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안에서 빛나고 있답니다. 지금까지 73세 유튜버 김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다. 어떠셨나요? 우리 부모님 세대가, 그리고 미래의 우리가 맞이하게 될 이야기.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울림이 있었기를 바랍니다. 순자 할머니께서 전하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확신해요.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걸. 73살의 유튜버가 되어서
5만 명의 구독자를 만났고 74살에는 강사가 되어 전국을 다니며 강연을 하고 있어요. 이제 75살에는 실버 크리에이터 학교를 세우려고 해요. 나이는 그저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우리 마음 속의 열정과 도전 정신이죠.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부모님께 전화 한 통 해주세요. 옆에 계시다면 손 한번 잡아주세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 보시는 게 어떠세요? 라고. 우리 부모님들은 지금도 새로운 꿈을 꾸고 계실지 모릅니다. 다만 용기를 내지 못하고 계실 뿐이죠.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그분들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욱 특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78세의 댄스 크리에이터가 되신 박영자 할머니의 이야기 기대해 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수많은 실버 세대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됩니다. 특히 이번 달에는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한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실버 크리에이터 학교 1기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이웃 어르신을 추천해 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 아래 설명란에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부모님과 관련된 고민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하나하나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금빛 노후 채널의 모든 영상은 우리 부모님 세대에 대한 이해와 공감, 그리고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따뜻하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황금빛 희망으로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